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이 자본 확충 계획에 합의했다는 소식과 중국이 유럽 구제금융에 투자할 것이라는 보도에 힘입어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9% 오른 11,869.04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연합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회의가 엇갈리며 홍조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5% 올랐지만 독일 증시는 0.5% 내렸습니다. 11.6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야권 단일 후보가 20대에서 40대의 변화 욕구와 정권 심판 분위기에 힘입어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저축은행의 호수미 채권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를 이번 달 안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자는 부산과 부산 2저축은행 피해자 약 1,200명이며 피해 금액은 3,390억여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 그리고 전일장 우리장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오늘장의 성공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자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하창봉 팀장님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혼조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 막판에 연기금 매수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내릴 줄 알았는데 결국 내리지는 않았네요. 예, 아무래도 어제 밤새 유럽 시장에서 좀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떤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망 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약간은 그 전날 회의성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한 1866포인트 오일선 조정을 잠깐 보였습니다만은 역시나 구원투수 연기금이 오후장 들어서 매수를 해주면서 0.3포인트 상승한 189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19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줬다 말씀드리겠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개인이 한 500억 정도 팔고 외국인도 한 9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기관이 한 495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장의 전약 후강 장세를 이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기금 쪽에서 한 680억, 사모펀드에서 한 350 정도 매수를 해줬고요. 하지만 투신 쪽에서는 한 780억 정도 자동차라든지 여타 종목에 약간 차익 실험 욕구가 나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양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건설업 쪽에 대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줬고, 또 외국인은 이제 화학이라든지 LG화학 비중이 좀 많았는데 화학이라든지 철강 유통업 쪽에 대해서 조금 매수,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또 전기전자는 전기가스 통신업종에 좀 매수를 보였고, 화학이라든지 금융 또 조선업종에 소폭 매도세를 보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약간 특징주로 보면 전기가스나 화학주도 많이 올랐는데 화학주에서는 정유주하고 LG화학이 좀 매수해서 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도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수급이 상당히 좋으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유통주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하고 나면 최근에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 CJ 오쇼핑이 반등세에 조금 긍정적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자동차 중에서 이제 특징적이었던 것은 현대, 기아차, 모비스로 대변되는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조정을 보였고, 한일, 이화라든지 SL 같은 부품주들은 좀 반등세를 보였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좀 주로 많이 사고 판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조금 전에 제가 화학업종에서 LG화학이 많이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LG화학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한 157억,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실제 LG전자 같은 경우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그 핸드셋 휴대폰 부분이 한 130억, 300억 이상 적자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텔레비전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순이익을 좀 까먹으면서 어저께도 3분기 한 1,300 정도 적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LG전자 IR에서도 내년부터는 LTE폰에서 조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말씀드리겠고요. 기관 쪽에도 최근에 한국전력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흐름인데 지금 어저께 한 29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에 반등 논리를 좀 이어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판 업종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제가 기관이 어떤 삼성전자를 샀습니다만 외국인 IT를 좀 팔았는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650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완성차의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외국인은 현대차를, 기관은 기아차를 좀 파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또 하나 어저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수수료 인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매도세가 나왔는데 글쎄 이런 거 차지한다 그래도 금융주들은 약간 외풍에 시달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코스피 시장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9% 정도 올랐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500선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 전일장 정리 하창봉 팀장님과 역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삼성전자 후광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 어떤 스마트폰 강세로 인해 가지고 멜파스 관련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또 반도체가 반도체 삼성전자가 8조 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 헬스케어제로 크게 대변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효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이런 큰 종목이 올란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 후광 효과가 지속되면서 IT라든지 헬스케어에 매수가 좀 몰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500선에는 안착을 못했습니다만 0.9% 오르면서 기관의 매수에 좀 큰 작용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290억, 개인이 한 200억 정도 팔았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거의 골고루 사주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포스코 ICT라든지 CJ 오쇼핑,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4에서 1%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서울 반도체, CJ ENM은 약 보합세를 좀 머물렀던 것 같고요. 강세를 보였던 업종 다시 한번 정리한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설비 투자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STS 반도체라든지 시그네틱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형성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유헬스케어 관련주 해서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유비케어, 뷰역스, 레이젠 같은 종목도 상당히 최근 흐름 자체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서울 보궐선거가 끝났는데, 박원순 테마주는 어저께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보면은 가스관 관련주들이 그래도, 한국, 북한, 러시아였던 가스관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는 세아제건 같은 종목들도 같이 가스관 관련주에 매겨 몰렸다 말씀드렸고요. 약세를 보였던 거는 사실 어저께 선거 날이다 보니까 대선 관련주들은 상당히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종목들도 일부적으로 마크로젠 같은 것들은 종목은 좀 올라가줬는데 여타 종목들은 조금 혼조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어저께 안철수 연구소가 7만 5천까지 내려오면서 많이 하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아마 또 밤새 박원순 캠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업종을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보면은 네오에이지 게임즈에 대해서 한 223억 정도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해줬고요. 성광밴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계속 보면은 최근에 8그릴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주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금속과 염색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 자체도 외국인 매수를 등했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 사실 이 하유미 팩이죠. 이 마스크로 하이겔 하유미 팩인데 외국인이 42,000주를 샀습니다. 제가 볼 때 수급적으로 42,000 상당히 이례적으로 42,000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 흐름 자체는 약간 주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 한 7일 연속 좀 차익 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은 또 원익 IPS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익 IPS, STS 반도체에 대한 매기세가 좀 좋았고 또 하나의 특징주가 고평가 논란이 많았던 골프존 같은 경우가 사실 한 43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4일 연속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한 52,000원까지 와 있는데 골프존 같은 경우 최근에 골프장도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상분기 한 ELS 손익이 한 600억 정도 달한다는 300억 정도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실적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오는데 5만 원 미치라는 가격이 너무 좀 싸다 그런 것이 나오고 아마 4분기부터는 조금 더 회사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 상황과 함께 이슈 체크해보고 오늘장 정리까지 해보는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일단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엇갈린 흐름이었습니다. EU 2차 정상회담 전에 유럽 증시는 회의와 그리고 기대가 엇갈리면서 혼조로 마감됐고요. 공동 성명 초안이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키워서 다우지수가 1% 넘게 1.7%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은행 자본을 9% 확충하는 방안만 합의된 상태고요. 유럽 재정안정기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만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유럽과 미국 증시가 지금 유럽 소식으로 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혼조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원론적인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비관론도
걱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EFSF에 대한 어떤 진액이 타결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동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조금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을 잡지 못하던 유럽 증시가 독일 하원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강화하는 방안에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또 개장했는데 미국 시장이 또 경제 지표가 호전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좀 말미는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민간 채권단의 상각 규모에 대한 협의가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 확충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 쪽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4%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전 마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마감하기 전까지는 어떤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었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 증시가 좀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연결해서 좀 살펴본다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독일 하원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대한 확충안에 대한 부분을 승인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9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보다 좀 상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상승세에 힘을 보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필요할 경우에 긴축 정책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마찬가지 호재가 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반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구리 선물 가격이든지 상품 가격이 또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 상승세는 상당히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지만은 다시 한번 유럽이 좀 꺾였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 채권에 대한 손실 상각 비율을 놓고 채권단과 유럽연합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마찬가지 상승폭을 또 반납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만 반납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중반까지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상승폭을 장 초반처럼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틀이 좀 잡히다 보니까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은행 자본 확충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내일 중국의 국가주석과 협의를 통해서 중국이 유럽 구제금융 확충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9%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은 1.05%,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그와 좀 덜 미칩니다. 0.4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보다는 시장에 의한 상승폭이 좀 컸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유럽에 대한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재정 안정기금을 확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11월달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잡고요. 전체적인 틀은 잡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11월달로 다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추가 확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채 투자에 따른 손실 보증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등 통화기금과 같은 어떤 공적 자금들이 참여를 하면서 특수목적 투자기구를 설립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인해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4,400유로 규모의 어떤 재정안정기금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어떤 지원분 그리고 은행 자본 확충용 자금을 제외하면 2,500억에서 2,750억 유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5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에 4배 수준 정도 되는 1조 유로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수목적 투자기구 같은 경우에 유럽 공동의 단일 펀드나 위기국의 하위 펀드를 복수로 만들어서 민간 투자자로 하여금 유로 표시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떤 설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나 중동의 국부펀드 그리고 IMF 등이 참여를 하면서 돈을 내는 대신에 잠재적인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EFSF가 보증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간 채권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유로 정상들이 민간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 1,000억 유로를 손실 상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손실 상각 비율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합의했던 21%에서
21%에서 50%로 좀 상향 조정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의 긴축 이행 속도를 더 높이는 데 합의를 하고 그리스의 국가 채무가 앞으로 10년 뒤 2020년까지 GDP 대비 120% 정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현재 그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로이카 팀이 그리스가 오는 2013년까지는 국가 채무를 GDP 대비해서 한 186% 정도 낮출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은행들의 자본 비율을 9% 정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어떤 은행권들에 대한 부채 비율도 조금 감소시키는 것으로 현재 합의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그 큰 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큰 틀은 잡혔지만은 어떤 그 민간 채권에 대한 손실 상각에 대한 부분을 50%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과 같은 것들은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들은 좀 다시 한번 11월 달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합의적인 틀이 잡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가 잡혔다는 부분들에 조금은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가 조금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시니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미국 증시의 장 초반에 좀 호재가 됐던 부분인 경제 지표만 좀 짚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상무부에서 9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본다면은, 조금 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9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1% 감소를 소폭 하회한 수준을 보였지만, 시장에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계절적 변동성이 큰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등의 운송 부문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이 최근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7% 정도 증가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주목을 하면서 장 초반에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운송 부분을 제외한 핵심 자본재 주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월 0.4%에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인 0.4%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항공기 자동차 주문 같은 경우 전월 대비 7.5% 급락을 하면서 지난 4월달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항공기 자동차 주문 같은 게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 내구재 주문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해외 경제가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현재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 달 이후에 달러 가치가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미국산 수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달러의 약세로 인한 어떤 환차액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지표 호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마감 증시와 함께 이슈까지 체크해봤고요. 여기서 잠깐 개장을 앞두고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EU 재무장관 회담의 돌발 취소 소식으로 전일을 초반 신윤 좋지 않았으나 중국에서 긴축 정책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코스피는 재차 반등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유일한 구원투수인 중국의 입장에서 득실을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따라서 즉각적인 금리 정책 변경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자보 총리가 전일 미세한 정책 조정을 언급하였으면 기대 심리를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짧은 기간의 속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급락폭 되돌림 비율은 좀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 한 40%대밖에 안 되는데요. 유럽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대감이 글로벌 시장은 좀 더 좌우할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신다면 EU 정상회담을 좀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파국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노력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좀 보다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조는 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세밀한 조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스피의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도전 그리고 레벨업 기대를 계속 지지할 수 있을 것인데요. 다만 업종별로 보신다면 대형 IT, 자동차의 경우는
좀 강한 시세 주도와 그리고 저항선 돌파가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한 저항선 탈환이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건설 및 기계업종 대표주도 좀 유의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변동이 커지면서 좀 이런 업종 대표주들, 업종별로 좀 더 압축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피 순항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연결해서 리포트 내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대북 전략 계속해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럽적 이야기가 사실 뭐 제가 자꾸 촉촉합니다만은 그 촉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약간 상당히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 모든 키는 다시 한번 다음 달로 미월시킨 건 있죠. 그렇지만은 약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거.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 구체적인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4,400유로의 어떤 그 정제에 대해서 한 4배까지 늘리는 이야기, 또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그리고 그리스 이제 가장 가만 보면 그리스 지금 민간 채권자의 어떤 상각 비율을 놓고 기존 한 21% 지금 50% 이상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다시 한번 또 그 하나의 이슈가 되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은행권의 자본 확충, EFSF 정액안이었는데 어저께 이제 지금 마지막 이슈가 정액안이었고 또 정액안 이슈에 대해서 글쎄요 중국 쪽에서 아마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게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중국에서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8월이나 9월 중순 정도에 중국 쪽에서도 아니 특별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별히 아시아라든지 브릭스 국가의 공조와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구체화된 게 아니라 정상 언급들의 멘트 한마디에서 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건 아니다는 생각도 한번 하셔야 될 거고요. 실제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여타 일본 그다음 브릭스 국가에서 자금을 쏴주는 것이 줄 때까지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윤곽 흐름 자체는 이번 달 제가 항상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번 주 10월 달이라든지 다음 달에 열리는 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그리고 또 11월 7일 8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담까지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이벤트가 다시 자꾸 2월이 됐는데 11월 7일인가요? 그 정도 열리는 재무장관 회담에서 조금 더 오늘부터 나왔던 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투자 심리가 좀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도 실제적으로, 이제 어저께 이틀 연속 1900포인트를 묶었는데 제가 선정할 때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190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유로존 이야기 또 잠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오늘부터 어째 다음 주 초순까지 정상회담 열기 전까지는 또 미국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이슈가 지금 오늘 열리는 미국의 3분기 GDP 발표에 대한 좀 시장의 이슈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기대치 자체가 어차피 2에서 2.5%이기 때문에 요거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지금의 반등 흐름에서 그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요거보다 조금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로만 보면, 제가 아마 지수가 지금 1905포인트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딱 1950포인트가 누가 봐도 이거 멈추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00포인트에 임박한 자리에서 이걸 좀 매매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날짜를 세봤는데 11월 초순이 되게 되면 21선하고 6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마 한 4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정확하게 이벤트적으로는 11월 3일과 4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올라오는 가는데 아마 상승 속도는 조금 둔할 수 있다는 거 먼저 생각할 것 같고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면은 사실적으로 좀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조금 조정을 보였고 여타 LG전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올려버리고 자동차 쪽에서 현대, 기아차, 모비스 약간 내려가고 부품주 올리고 또 여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이 골고루 올라가기보다는 업종 내에서도 차별이 오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나 주식 보유 관점에서는 사실 박스권 상단 매매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속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만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조선주하고 아무래도 유럽 쪽 이야기 조금 좋게 나왔으니까 삼성중공업을 선두로 한 조선주하고 또 장이 또 1900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권주 그리고 유통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하창봉 팀장님의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시는지요? 네, 오늘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금 전에 그 유럽과 미국 증시 이슈를 살펴봤듯이 어떤 EFSF에 대한 증액안이 1조 유로 정도 규모로 증액을 할 것이라는 그런 큰 틀에 대한 부분이 기초안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1월 달로 일단은 뭐 11월 달로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분들이 어떤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은 상승폭은 그런 요인 때문에 조금 제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그러면서 수급이 조금 안 좋더라도 시장 조금 위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지금 현재 기관이 그 업종 그리고 종목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대한 그런 집중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1900포인트에 대한 어떤 회복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 장의를 할 수 있겠죠. 장의를 할 수 있는 19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안착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179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에 대한 어떤 밴드, 지수 밴드는 계속해서 유효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5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갭 부분을 맞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갭 부분을 얼마만큼 빨리 메꾸냐가 한 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반등을 주더라도 2000포인트까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1950포인트까지는 조금은 1950포인트까지만 일단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세 대변수 때문에 시장 투심은 호전이 되고 1900포인트를 안착할 시도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을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적인 조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수급이 분위기가 호전이 되려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에 나서줘야 된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파생 동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어쨌든 큰 규모가 아니고 큰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선물이 매도 포지션 쪽으로 누적이 넘어갔다는 부분입니다. 16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누적시켰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아래쪽 하락 포지션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의 중립적인 관점을 갖고 간다는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조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조금 장 후반 쪽에서 선물 포지션을 대폭 축소시키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조금 어떤 미결제에 대한 청산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매도에 대한 청산인지 매수에 대한 청산인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헷갈린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게 선물 옵션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은 어쨌든 매도에 대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이 되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저께 신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라면은 조금은 상승폭이 제한시킬 요인으로 오늘 시장에서 작용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수급은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과 종목 쪽으로 집중하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경우에 업종과 종목 쪽으로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하루만 좀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건설, 화학,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민감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의 긴축 완화 그리고 유럽에 대한 어떤 분위기 호전을 해서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화학주 그리고 건설 좀 연결시켜 본다면은 건설주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철강주와 좀 연결시킬 수 있지만은 어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약 같은 어떤 철강주보다는 그 안에서 비철금속주라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라든지 풍산과 같은 비철금속 관련 주가 어떤 상품 가격 상승이란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금융 그리고 지금 화면에 조금 빠졌는데 자동차도 조금 계속해서 전체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IT, 자동차, 금융 이렇게 큰 틀에서 주도주군으로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업종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건설, 화학 이런 철강 쪽, 건설, 화학, 조선 쪽으로 그리고 비철금속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좀 한번 언급을 해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 좀 교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LG, 대상, 제일모직, 삼성테크인은 좀 보유한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을 이수화학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투신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투신이 이 부분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삼성정밀화학의 수급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수급을 한번 본다면은, 최근에 화면을 보신다면, 기관의 매수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체가 투신이었습니다. 근데 투신이 최근에 와서 조금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삼성정밀화학의 어떤 주가 흐름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조금은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6,000원 부근에서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본다면은 어제 종가상 본다면 52,000원 한 10% 수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교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종목은 이수화학 쪽으로 한번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투신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테크인과 그리고 삼성테크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 조금 삼성전기와 좀 비슷한 흐름을 좀 예상하고 좀 관심 종목 편입을 시켰는데,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6만원 가격대 어떤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원의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계속 조금은 보유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6만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포트에서 좀 잠시 좀 제외시켰다가 다시 한번 바닥이 확인된다면 접근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대상도 마찬가지 관심 종목인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전 고점인 15,500원에 대한 돌파를 좀 생각을 하고 매수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틀 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15,500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관심 종목에서 조금 제외하는 쪽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보신다면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11만원까지 한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1만원까지 열어놓다고 하더라도 조금 수급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상승세가 좀 주춤하게 된다면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 와서 투신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가 요 24일부터 외국인 쪽으로 수급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동반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삼성정밀화학처럼 추세가 좀 둔화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바닥에서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는 쪽으로 일단 전략을 좀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팀장님의 관심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우리 정태현 전문가님 워낙 종목 추천 잘하셔가지고 네.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랜만에, 원래 제가 보통 큰 거 많이 가져오는데 또 키가 얇았는지 작은 주식 하나 가져왔습니다. 홈캐스트입니다. 보통 이제 여기 셋톱박스 업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휴맥스도 있습니다만 홈캐스트가 상당히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가 위성 방송 수준용 셋톱박스 만들고 또 이제 HD급 셋톱박스가 미국이라든지 구미 쪽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00년 정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다가 2007년도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적자 났다가 또 2009년 하반기부터 좀 돌아서는 모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예를 들어서 경쟁사라든지 휴맥스라든지 경쟁사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 자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마진폭이라 그러는데, 여타 종목들이 보통 5% 나온다면 지금 홈캐스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거죠. IT 종목들이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거는 이례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올해 목표가 홈캐스트 측에서는 한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하겠다 말을 했는데, 벌써 2분기까지 달성한 실적 자체가 한 880억 매출에 100억 이상의 어떤 수익을 냈기 때문에, 80억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좀 이어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으로 딱 볼 때도 가장 가볍게 접근했을 때는 딱 저항권역에 와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 자체는 여기서 바로 시세를 뿜는 박스권 상단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오늘의 홈캐스트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이 한 3,900원 초입이니까 대략적으로 종목 자체 약간 변동성 폭을 계산했을 때 한 1,810원에서 3,915원 정도에서 3,810원에서 3,915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목표 가격 자체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팍팍팍 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15% 정도 생각하는 4,420원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캐스트 담아봤습니다. 하창봉 팀장님께서 좀 전에 정태근 전문가님의 종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우리기술이 상한가로 마감됐고요. 그 전날 주셨던 비트컴퓨터는 어제 거의 13%까지 장중에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종목들 먼저 짚어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루 시간을 두고 조금 상승했다는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상한가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 조금 재료가 없었습니다. 상한가에 대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그 바닥권에서 반등 움직임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목표가 1165원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상회를 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은 그 재료가 없는 상한가 같은 경우에 일단 다음 달에 다음 거래일에 꺾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5% 이상 상승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이상 상승 출발했을 때 그 추가적으로 5% 그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5% 그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시키는지 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11시 전까지 개장하고 난 뒤에 10% 이상 상승폭을 유지를 한다면은 일단 보유한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11시 전까지 그 10% 이상 상승폭을 확대시키지 못한다면은 나머지 물량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좀 지켜주시고요. 어쨌든 수익률이 확보가 됐을 때 어쨌든 챙기는 것도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대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은 좀 유성 TNS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제철과 같은 어떤 그 철강 업체들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철강제 전문 물류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철강주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철강 업체들이 그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물류 업체를 가져나온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게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제 우리 기술이 원전 테마와 상관없이 가져나왔듯이 오늘 유성 TNS라는 종목도 어떤 철강 업종과 상관없는 그런 차트적인 흐름 때문에 가져나왔다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유성 TNS 같은 경우 최근에 에너지 사업과 관련 에너지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CNG 이동식 그리고 파주 고정식 충전소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사업도 물론 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나머지 한 20%의 물류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업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가지고 논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N자형 반등이 조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1선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5.9% 정도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9% 상승폭이 있긴 하지만은 이전의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저는 종목 선정할 때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래량이 조금 이전의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런 거래량에 조금은 이슈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그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를 2,930원에서 2,980원 정도 한번 타이트하게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1선이 있는 3,100원의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보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매수가 대비 5% 정도 되는 수익률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월 25일 날 음봉 꼬리 부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20원에 설정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창봉 팀장님의 관심 종목이었던 홈캐스트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님의 오늘 하루 단기 종목인 유성 TNS까지 담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간 두 분의 전문가 함께했죠. 하창봉 팀장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